이 삼박자가 다 안 맞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려요.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그리고 회사, 우리 다 죽어요. 회사도 망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결국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이프와 비즈니스의 성장, 여러분들의 멘탈 강화를 도와드리는 멘탈 헬퍼 김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삶에 반복되는 부딪혀오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좀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고민하는 이유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그렇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는 문제를 돌파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퇴사를 염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사이트를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좀 적용을 해서 그분들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중학생들, 청소년들 있잖아요. 10대들 꿈 1위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3년 전에 들은 건데, 그 당시에는 내 꿈이 코로나 시기였었는데, 1위가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네, 뭐였냐면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네, 유튜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많은 이 흐름들이, 시대가 계속 변하고, 이런 세상이 아무리 계속 변하고 있지만, 이제 양상만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 안에, 내면에 추구하는 거, 안정성이라든지, 또, 바라고 있는 것들, 그런 이제 욕망은 이제 동일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10대들이 갖고 있는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또는 살아가는 이 일터라든지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막연하게 건물주, 막연하게 유튜브, 또는 막연하게 그냥 직장 다니는 거, 또는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삶이 너무나도 좀 루틴이 지루해지고 쉽게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해결책들을 제가 이제 멘탈을 이제 강화하면서 겪었던 거를 토대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무비모터, 예전에 이제 비시카드 김동수 대리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이런 대전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내가 못 그만두는 감옥이 아니에요.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면접을 봤을 수 있고, 또는 내가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도 결국에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나폴레옹이 나중에 예전에 마지막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 전투를 패배한 거는 내가 뭐 부족해서, 내가 뭐 그때 이걸 안 했더라면, 그 전투에서 내가 더 행군을 더 안 했더라면, 이런 게 아니었고 유배에 갇히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유배지에 gat혀서 전쟁에서 패배한 거는 어느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한 거에 대한 초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회사를 못 그만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이 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또는 심지어는 내가 그 회사에서의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건 누구냐면 바로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전제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회사는 뭐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릴 수도 있고 안 잘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는 바로 내 자신이 한다. 이런 마음만 여러분들이 갖는다라면은, 내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는 자그마한 걸로 신경 쓰는 부분들, 이런 삶의 부담감들이 정말 절반 이상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세상은 너무 넓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회사를 뭐 당장 때려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실수한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잘못했다고 끌어안고 간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오점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만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자존감에 대한 부분이랄까요?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어떤 자기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수를 좀 많이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초점을 문제와 그리고 그 회사가 나를 갖고 있는 그 시스템, 나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시스템과 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다른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것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바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체자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께서 가지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건 없다라는 거, 이것도 다 지나간다라는 거, 그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멘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박자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를 만약에 다닌다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아, 또는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 이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 세 가지가 맞춰지면은 진짜 최상이죠. 그런 회사 만약에 다닌다면은 그건 평생 다녀야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권하지만 좀 한번 퇴사를 진짜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한 게 전부처럼 느껴질 때, 또 내가 지금 당면한 게 여기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을 때, 돌파구가 없을 것 같을 때, 더욱 문제에 여러분들을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내가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대전제 속에서 이 시스템 또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절이 신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떠나면 돼요.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잡는 건 누구냐면 내 자신이 잡는 거예요. 회사는 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부담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이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만족을 어디에서 느끼시고 어디에서 찾으세요? 뭐 내가 타는 차? 아니면 집?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명품이라든지 외제차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할 것 같지만 많은 영상들이라든지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3천억대 이제 자산가인 그 디쉐어와의 현승원 의장도 예전에 제가 Q&A 주원규 두 분이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Q&A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그런 질문들이 왔거든요. 현승원 대표님도 요플레의 그 껍데기 이렇게 까잖아요. 그 껍데기 까면은 그 껍데기 이렇게 먹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또 현승원 대표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거 똑같이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요플레 그거 자기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성이라는 그 법칙, 한계 효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가 축적이 되면은 결국 다 한계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근데 그 돈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하가 막 이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랬잖아요. 10만 원을 가진 사람,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10만 원?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그럼 10만 원 가진 사람은 짜증나겠죠. 100만 원 가진 사람 부럽겠죠. 근데 갑자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둘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장기야예요. 그러니까 과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내가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10만 원 때문에 행복하면 돼요. 근데 100만 원을 바라보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고, 불행한 사람은 내가 없는 것,
바라기 때문에 계속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결과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강인함의 힘이라든지 요즘 유행하는 책이에요. 칼 프린스턴의 신경 천재 과학자라든지 이런 김주환 교수님, 그리고 황농문 박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말하는 그 법칙, 요즘에 뇌과학적 신경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게,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갖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가짐 이런 결단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그동안 많이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내 이 삶을 통해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과물로 얻어지는 게 진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방송인 홍진경이 이제 제가 이런 말 한 걸 봤는데, 그 짧은 영상이지만 홍진경은 어디서 삶의 만족을 찾냐면 내가 깔끔하게 정리된 이 집안, 그리고 잠잘 때 비고 자는 깔끔한 베개, 그리고 나의 이러한 머그컵,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자그마한 행복들, 그 속에서 그 만족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외제차, 명품, 그게 될 수 있어요. 내 여건이 된다면. 근데 그게 된다면은 그냥 거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람보르기니, 더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또 짜증 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진경이라는 주식회사도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가 김치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이제 회사인데, 매출 검색해보니까 4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홍진경도 돈이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 부자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품, 이런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에서 만족감과 자존감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만족감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나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멘탈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할 때 컴퓨터 업무를 해요. 또는 운전을 해요. 그러면은 그 운전하거나 업무할 때 내가 창밖을 바라보는 거, 또는 잠시 쉴 수 있는 그 쉬는 시간에서 나의 그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갖는 그러한 삶의 또한 그 만족감과 자존감이 계속 뿜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과 과시하는 거에서 자존감을 찾지 말고 내 일상 속 루틴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작은 나의 삶의 영역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진짜 내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멘탈을 결국에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썬팅샵을 갔어요. 썬팅샵을 갔는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좀 멋쟁이시더라고요. 머리도 이렇게 기시고 염색도 하시고 기타도 샵에 달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다 썬팅 다 이제 하고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제 제가 이제 멋져서 이렇게 물어봤죠. 사장님 되게 패셔니스트하시다. 한 40대 정도 돼 보이시는데 굉장히 패셔너블 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가수라고. 썬팅샵을 운영하는 가수인 거죠. 노래하는 썬팅샵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또 인사이트를 발견을 했죠. 제가 처음에 꿈에 대해서, 청소년들 갖는 꿈, 그리고 건물주 말씀드렸죠. 그 꿈을 가지시면 가지세요. 근데 거기서 가지게 되면은 내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되고 성공한 유튜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부딪혀오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삶과 퇴사에 대한 고민과 이런 성공을 이뤄도 결국엔 그 문제 앞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이 썬팅샵 사장님처럼 그 앞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만족,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대한 수식을 그 앞에다가 붙이십시오. 노래하는 썬팅샵 사장님, 또는 나는 행복 전도사 직장인, 미소천사 직장인, 그림 그리는 청소년 센터 사서, 노래하는 누구누구,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붙이고 그 형용사를 붙인 수식어에 따라서 내 삶의 루틴을 살아간다면 직장이 진짜 실제로 3가지 3박자가 다 안 맞아도 다닐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3박자가 다 안 맞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날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잘려요. 그 사람 죽어요. 그 사람, 그리고 회사, 우리 다 죽어요. 회사도 망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결국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루틴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존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뭐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뭐 좋은 이런 엄청난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 일상 삶 속에서 패턴을 바꿔야 돼요. 내 일상 삶 속에서 그 흐름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시스템에 내가 푹 빠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3박자 안 맞아도 회사 다니고요.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바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회사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야. 정말 뭔가 믿는 백이 있나 봐. 이런 말이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회사 생활도 하시고 반복되는 이 삶의 루틴 가운데서도 그 루틴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허들로 보지 않고 그냥 재밌는 게임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저 멘탈 코치 김영일이 응원하겠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